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떠올리면 잠시 멈춰서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호기심을 느끼게 되죠. 삶이 끝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음이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이 문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죽음 이후의 상태를 상상하며 우리는 삶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경험과 관찰로 세상을 이해하는데 만약 경험 자체가 멈춘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책은 죽음에 관한 관점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죽음과 존재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시인이자 소설가인 제인 로버츠를 통해 영적인 존재, 세스와 주고받은 경외로운 지식과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인 세스는 우리가 죽음 직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이전 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는지, 살아가는 동안 다음 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스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나는 육체가 없지만 이 책을 쓴다. 여러분은 유령 사냥꾼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유령이라는 말 자체를 수긍할 수 없지만 나를 유령 작가로 소개할 수는 있을 것 같군요. 여러분은 나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이 육체일까요? 아니면 육체를 경험하고 있는 무언가일까요? 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힌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육체적 모습에 의존한다고 믿는다면 존재 소멸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육체도 영구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죠? 우리가 육체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죽음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육체를 넘어선 존재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나처럼 비육체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육체 없이도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육체 없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형상을 창조합니다. 모든 퍼스널리티는 육체적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현재의 평범한 모습 이상으로 위대한 힘을 갖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숱한 삶을 살아왔으며 내면에 그 기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런 기억을 표면으로 떠올리지 못하지만 말이죠. 세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병 속에 갇힌 나비처럼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된 현실을 알고 싶다면 육체 감각이 전해주는 정보를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감각이란 사랑스러운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감각은 3차원 세계만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세스는 우리가 다차원적 존재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는 전체적인 나의 파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아는 전체적인 나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그런 단편적인 자아들은 염주처럼 하나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 오렌지나 양파 조각과 같습니다. 다만 성장하여 그런 모양을 이루었듯이 전체적인 나의 파편들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칠 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단지 한 번의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다차원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현재 의식은 그중 일부분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세스는 우리의 의식을 외적 에고와 내적 에고로 구분합니다. 외적 에고는 우리가 일상에서 인식하는 자아이고 내적 에고는 더 깊은 차원에서 작동하는 자아입니다. 외적 에고는 현실 세계에서
내적 에고는 육체적 존재의 기반이 되는 내면 세계에서 서로 협조하며 일합니다. 이처럼 외적 에고와 내적 에고로 이루어지는 나의 부분이야말로 지금 이곳에서 나의 육체적 존재를 갖게 하기로 결정한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내적 에고는 언제나 깨어 있으며 빈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현실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세스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지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물질 형태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지요. 다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맛보면 신과 운명, 사회를 탓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하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세스는 맥점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는 생각이 물질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의 집중점입니다. 맥점은 여러분이 생각이나 감정을 물질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일정한 강도를 얻으면 부수적인 맥점 가운데 하나의 힘을 끌어들여 에너지로 충전됩니다. 이 맥점들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감정이나 생각과 접촉했을 때 활성화되는 보이지 않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정의 강도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한 감정은 더 빠르게 현실화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먹고 생생한 정신적 이미지를 생각해낸다면 그것은 곧바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비관적인 사념이 스며들어 생각이나 감정의 재난의 잠재성을 띈다 하더라도 여지없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세스는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이 전체 현실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물질 세계의 특정한 환경은 여러분 자신의 존재와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주의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리적 주파수라도 그 속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감지하는 것 같은 사물의 깊이와 너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주파수로 인해 서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주파수를 맞춘 부분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세스는 언어와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는 사실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인쇄된 글자 자체는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정보를 전달할 뿐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지 않으며 단지 더 깊은 현실을 표현하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는 기호이며 여러분은 이를 다양한 의미와 연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물 역시 글자처럼 어떤 실제를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세스는 의식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의식이란 현실의 다양한 차원을 인지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의식을 대단히 제한된 상태로 생각합니다. 육체의 감각은 3차원 세계를 인식하게 해주지만 그 속성상 다른 차원을 인식하는 것은 방해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의식을 확장하면 더 많은 차원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명상이나 꿈 또는 다른 의식 상태를 통해 우리는 3차원을 넘어선 현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몸의 한 부분을 몸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다른 부분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자아만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실수를 범하는 셈입니다. 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죽은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개개의 의식은 수준이야 어떻든 저마다 감각과 창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책상, 의자, 나무, 돌 모든 것이 의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가 의식의 일부이지 의식이 육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해 나는 무한하며 나의 잠재력에 한계가 없습니다. 단지 무지로 인해 인위적으로 한계를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스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존재와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관점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첫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 이상의 존재라면 육체의 죽음은 단지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둘째,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생각이나 느끼는 감정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감정의 진실성과 강도입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대신 진심으로 느끼는 감정,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것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 감정들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가 곧 외부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곧 더 나은 현실을 만드는 길이 됩니다. 세스는 또한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이 물리적 현실을 넘어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꿈을 통해 이런 확장된 의식 상태를 경험할 수 있죠.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이 전체 현실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면 더 넓은 현실을 경험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세스의 이런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현실이며 언제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면 현실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사고 패턴과 감정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한다면 우리는 점차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창조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힘을 깨닫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자 기회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것들이 우리의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점차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가꾸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죽음과 존재의 본질, 우리의 다차원적 본성, 그리고 생각과 감정이 현실을 창조하는 메커니즘까지 이 모든 내용이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 육체로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다차원적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 가슴 벅찬 일이 아닐까요? 이런 지식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동시에 큰 책임감도 요구하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가꾸어 나가 보세요.